순열 개념부터 잡을 건데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를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좀 개념은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순서 배열하는 거. 3개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이 좀 예시를 보면 좀 훨씬 빠른데 다음 중 1, 2, 3, 4 이렇게 하지 말까? A, B, C, D, E 5개가 있었대. 승아 여기 가야 돼. 네. 5개에서 3개를 꺼낸 다음 순서 배열을 하래. 그럼 5개에서 3개를 꺼내서 순서 배열하라는 소리는 자 먼저 우리 경우의 수가 니네 경우의 수 고배 법칙 합의 법칙 돼 있어? 그러니까 한번 혹시 모르니까 들어봐봐. 자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 합은 말 안 하고 공만 얘기할게.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어떤 사건이 결론을 만들 때 함께 발생되면 무조건 사건끼리 곱하면 된다 그거야. 그게 고배 법칙이야.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자 서윤이가 서윤이 하지 말고 자 승원이가 이제 저기 소개팅을 하려고 이제 지금 주말에서 옷을 입으려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 소개팅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상의가 3개가 있었고 이렇게 하자. 상의가 A, B가 있었고 그리고 하의가 A, B, C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승원이가 소개팅 나가기 위해서 옷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 그럼 봐봐. 일단 고배 법칙이라는 개념 말고 손가락으로 우리가 다 일일이 세본다면 승원이가 상의 A를 선택했으면 하의 A, B, C를 선택할 수 있고 B를 선택해도 A, B, C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승원이가 옷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는 6개야. 근데 이거를 고배 법칙을 알고 있으면 보다 빨리 갈 수 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자, 상의를 입는 사건을 P라는 사건으로 정해보고 하의를 입는 사건을 Q라고 정해볼게. 그러면 자 승원이가 옷을 입는 걸 완료를 시키려면 P라는 사건과 Q라는 사건이 반드시 함께 발생돼야 되지. 맞아? 옷 입는 결론을 만들 때 두 사건이 반드시 함께 발생돼야 된다고. 그래서 함께 발생될 때는 P의 사건의 경우 수가 2고 Q의 사건의 경우 수가 3이니까 그냥 무조건 곱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게 고배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떤 사건 지금 P라는 사건은 상의를 입는 사건이고 Q는 하의를 입는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이 반드시 함께 발생해야지만 옷을 다 입을 거 아니야. 위아래로.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되는데 안 된다고. 다 일어나야지만 옷 입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만들 때 사건이 함께 발생돼야 되는 상황들은 그냥 곱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고배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순열로 다시 돌아오면 자 지금 5명이 있는데 5명 중 3명을 택해서 순서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맨 앞자리에 앉는 사건을 동그라미 사건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동그라미 사건이 발생될 경우는 A, B, C, D가 모두 가능하지.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세모라는 사건은 두 번째 줄에 오는 경우. 그럼 두 번째 줄에 오는 경우는 5개 중에 하나가 왔으니까 나머지 올 수 있는 경우 4개밖에 없지. 그래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소리고. 마지막으로 별이라는 사건이 맨 마지막에 오는 사건인데 이 별은 5명 중에 2명이 이미 앞에 왔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지. 3. 그럼 아까 전에 승원이 옷 입고 나가는 걸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지금 3명이 줄 세우기를 진행을 하려면 동그라미 세모 별이라는 사건이 모두 발생돼야 되지.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만들 때 줄 세우기라는 결론을 만들 때 이 동그라미 세모 별이라는 사건이 모두 함께 발생돼야 되지. 그럼 그때는 고배 법칙으로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그럼 이렇게 곱하는 순간 얘네가 5명 중에 3명을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야. 이 경우의 수는 뭐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A, C,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가 60개나 이렇게 요수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배열해서 나타낸 이 경우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 배열한 전체의 경우의 수. 이 각각을 다 센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뭐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순열이라는 걸 이제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 좀 기호가 하나가 생겨. 그게 뭐냐면 그게 잘 봐야 돼 기대가. 5명 중에 3명을 꺼내서 순서배를 하래. 그럼 그거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걔를 5명 중에 3명을 꺼내서 순서배를 하시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5명 중에서 3명을 꺼내서 순서배를 하시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5 곱하기 4 곱하기 3과 같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P를 순열 약자 퍼뮤테이션의 P를 써. 그래서 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아니 뭐 귀찮으면 5P3 이렇게. 성아 많이 여기 와야죠. 여기.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543으로 모든 경우에서 곱해서 그냥 계산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호가 이제 생기는데 이거를 5명 중에서 3명을 꺼내서 순서배라는 이 기호를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있고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이는 거야. 5, 4, 3 그러면 6 퍼뮤테이션 2는 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된다.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서 순서배를 하래. 그럼 6이 제일 크니까 6 하나 줘서 똑같이 4 퍼뮤테이션 2, 3이라고 하는 것은 4개 중에 3개를 꺼내서 순서배를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4부터 출발해서 3개 가는 거야. 4, 3, 2하고 모두 합니다. 그러니까 되지. 자, 그래서 일단 이 퍼뮤테이션 기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 좀 우리 지금 외우는 시간도 가질 건데 이 퍼뮤테이션 P, 이 퍼뮤테이션 2라는 것은 2개 중에 2개를 꺼내서 순서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되고 3 퍼뮤테이션 3은 3개 중에 3개를 꺼내서 순서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4 퍼뮤테이션 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까지만 쓸 건데 5 퍼뮤테이션 5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왜 펼쳤냐면 잘 봐. 자 3 퍼뮤테이션 3은 3부터 1까지 모두 곱이잖아.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돼. 뭐냐면 우리는 얘네 1, 2, 3 숫자가 1씩 커지면서 단계별로 곱해지는 이 상황을 3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계승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있고 영어로 팩토리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연속돼 1부터 연속되게 곱하는 경우는 3 팩토리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는 4 팩토리얼 얘는 5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근데 이거를 왜 뭘 외우라고 하는 거냐면 자, 3 팩토리얼이면 계산하면 6이 되고 4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에 4가 곱해지니까 24라고 읽어주면 되고 5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에 5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120이라고 이제 외워줬으면 한다. 잘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요 세 개 외우세요. 일단 순열이라는 것은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순서배라는 경우에 순열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 543 곱했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5 퍼뮤테이션 3 해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거 읽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 된다. 3개면 5, 4, 3 2개면 6, 5 3개면 4, 3, 2 근데 하나 연장해서 우리가 지금 외우는 게 3개 중에 3개를 배열한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걔를 같은 말로 3 팩토리얼이라고 읽고 계산하면 그리고 얘는 24 이렇게 표시. 자, 다 외웠지? 자, 이제 물어볼게. 자, 저기 서은아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계산하면 얼마? 6. 자, 그 다음 채연아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계산하면 얼마? 24. 승훈아 몇 팩토리얼? 계산하면 얼마? 120.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또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순열은 일부를 표현하거나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5개 중에 3개 이런 일부를 표현할 때는 퍼뮤테이션을 쓰고 그리고 전체란 3 퍼뮤테이션 3이라는 것은 모든 애들을 다 순서배라는 거잖아. 이 전체를 표현할 때는 팩토리얼을 사용한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순열은 일부를 사용할 땐 퍼뮤테이션, 전체를 사용할 땐 팩토리얼 이렇게 해결이 되니?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 6 퍼뮤테이션 3은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쓸 때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순열은 일부를 사용할 때는 p를 쓴다 했고 전체를 사용할 때는 팩토리얼을 쓴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 일부인 p를 전체로도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전체로 어떻게 바꾸냐면 봐봐. 전체로 바꾸기 위해선 어떤 숫자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곱하면 이게 전체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리고 어떤 숫자 얘가 추가가 됐으니까 다시 나누기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오니? 그러면 얘는 일부로 표현하면 6p3이지만 전체로 표현하면 1부터 6까지는 길이가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시우야 1에서 3까지는 몇 팩토리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전체를 일부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또 규칙성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는 요 앞에 있는 6과 여기 뒤에 있는 3을 빼서 표현한 수와 항상 같대. 그래서 또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5 퍼뮤테이션 2라는 걸 한번 진행해볼게.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일부를 전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추가할 수 있지. 그리고 없던 애가 곱해졌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를 한 번 더 나누기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얘는 쓰거나 몇 팩토리얼 분자? 5팩토리얼. 분모는 저기 서울아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계산법을 지금 우리가 확장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분모에서 하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5와 뒤에 있는 2를 서로 빼줘서 표현하면 무조건 나온다. 요거 성질 알겠니?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요 분모는 항상 앞에서 뒤에 걸 뺀 거에 숫자로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지금 또 추가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n 퍼뮤테이션 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뭐 계속 곱해 나가는 거냐 이거를 알게만큼 맞아? 곱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노란색 상황의 계산을 통해서 얘는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게 그대로 분자에 오고 분모에는 앞에서 뒤에서 뺀 게 분모에 오지. 그 특징 때문에 n 퍼뮤테이션 r도 앞에 있는 n 팩토리얼이 분자에 오고 분모는 앞에서 뒤를 뺀 n-r 팩토리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순열이라는 건 계산법이 1번으로 해도 되지만 2번으로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결론을 통해서 하나를 더 할 수 있어. 승아 여기 봐야 돼.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알아낼 수 있냐면 아까 전에 5 퍼뮤테이션 5는 서울아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냈지.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5가 여기 있는 5 그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배운 이 주황색 동그라미 계산법으로 한다면 5 팩토리얼 분자에 써주고 분모에는 5에서 5를 뺀 0 팩토리얼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지금 이 계산법 두 개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써서 했더니 5 팩토리얼과 0 팩토리얼분의 5 팩토리얼 같대. 그래서 지금 하나의 좀 모순이 생기지. 0개 중에 0개를 꺼내서 순서 배열하는 게 존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 결과에서 유일하게 이 0 팩토리얼만 숫자 1로 정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랑 같게 하기 위해서 0 팩토리얼이라는 숫자는 1로 정했다. 됐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지금 순열 정리가 뭐냐면 순열이란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순서 배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일부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전체를 표현할 때는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일부를 계산할 때는 전체를 계산하는 개념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일부도 이렇게 팩토리얼이 포함된 전체의 계산법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그 계산할 때 이제 기준은 앞에 있는 게 분자의 팩토리얼로 오고 분모에 있는 것은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뺀 팩토리얼이 무조건 오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순열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1번으로 계산해도 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근데 이 두 계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두 계산을 연결짓는 순간 0 팩토리얼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얘만 유일하게 논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냥 1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좀 잠깐 해볼 건데 간단해. 자 다음 중 5 퍼뮤테이션 3을 계산해달래. 기회가 이거 계산 1번 계산으로 하면 어떻게 돼? 잘했어. 자 그 다음 5 퍼뮤테이션 3을 쓰거나 2번 계산으로 하면 몇 팩토리얼분의 몇 팩토리얼이야? 2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 잘했어. 자 그 다음 시우야 6 퍼뮤테이션 3을 1번 계산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 오케이. 자 그리고 서원아 얘를 2번 계산으로 하면 몇 팩토리얼분의 몇 팩토리얼? 잘했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자 일단 이거 푸는 거 한번 봐봐 여기. 자 이거 보고 한 문제씩 해보자. 자 먼저 NP를 계산하래. 여기 칠판 NP를 계산하래. 자 그럼 얘는 N개 중에 2개를 택해서 순서 배열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잘 봐. 앞에 있는 게 문자로 나오면 1번 계산을 좀 좋아. 1번 계산은 순서대로 그냥 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 지금 문자가 있으니까 1번 계산으로 갈 거다. 그럼 얘는 1번 계산으로 가면 n보다 작은 하나. 이게 n 팩토리얼 n 퍼뮤테이션 2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게 구시가 같다. 그럼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근 구해도 되는데 기회가 여기 봐야 돼. 근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속되는 자연수의 곱이 90이 되는 걸 생각해서 푸는 게 빨라. 그러면 연속되는 자연수는 n이 10이고 얘가 9면 이거 성립하겠지. 그래서 얘는 n은 10 이렇게 풀고 끝나고. 뭐 뭔지 알겠니? 자 이게 짧으니까 좀 더 봐봐. 자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게 문자면 첫 번째 계산으로 하면 좋다고. 지금 얘는 뒤에 있는 게 문자지. 그럼 뒤에 있는 게 문자일 때는 두 번째 계산법으로 하면 편하다고. 그럼 두 번째 계산법이란 일부를 전체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게 두 번째 계산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6팩토리얼 써놓고 그리고 얘는 분모에는 기회가 몇 팩토리얼이라고 써야 돼?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게 120. 자 그럼 아까 전에 채연아 5팩토리얼을 우리가 얼마라고 배웠지? 5팩토리얼을 얼마라고 배웠지? 120이라고 배웠지. 그럼 6팩토리얼은 여기 6 곱해지는 게 6팩토리얼이잖아. 그럼 6팩토리얼은 얼마일까? 그래서 720을 응용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720이다. 그러니까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나누게 해주면 6은 6-r 팩토리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3팩토리얼이 쓰거나 얼마나 그랬지? 6. 그러면 이 6이라는 것은 얘가 3팩토리얼일 때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r은 3이다 이렇게 꺼내줘야 돼. 선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퍼뮤테이션을 계산할 때는 앞에 있는 게 문자일 때는 1번 계산을 해주고 뒤에 있는 게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2번 계산을 해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되니? 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문제 푸는 시간 줄게.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야. 자 채연아 아까 전에 앞에 문자가 나오면 1번 계산이 좋아 2번 계산이 좋아? 1번이 좋다 했지. 그러면 이거를 채연이가 한번 표현해보자. 1번 계산으로. 플러스 1 하나씩 깎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 1번 계산 끝났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서윤이가 해보자. 56은 일단 냅두고 얘를 1번 계산으로 해봐. 잘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웠다 보니까 다 정리해서 4차 방정식 만든다. 인수 정리는 조리제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렇게 풀지 말고 일단 얘랑 얘가 지워지지.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를 곱했을 때 56이 된다.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돼. 근데 봐봐. 56이라는 것은 8 곱하기 7 맞니? 그러면 얘는 연속된 자연수의 곱이니까 얘랑 얘가 채어난 숫자 연속된 자연수야? 연속된 애지. 얘가 하나 더 크고 얘가 하나 적으니까 연속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8, 7 중에 얘가 8이 돼야 되고 얘가 7이 되면 된다. 라고 정해놓고 n은 6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계산법 알겠니? 자, 참고해서 우리 지금 해볼게. 202페이지에 1번 토부터 1번 1-1번
풀자. 1번, 2번. 1-1에 1번, 2번. 먼저 맞히는 한 상품. 승원이 1번 손가락. 정답. 2번. 잘했어. 너는 저기 워크북 좀 하고 있자. 먼저 하는 사람도 워크북 좀 하고 있게. 자, 1번 얼마 나왔어? 손가락으로. 1번 아직 안 나왔어? 저기 기백이는? 시우는? 1번 답 그거야? 아닌데. 자, 30초 넣을게. 1번에 손가락. 정답. 2번은? 정 잘했어. 자, 저기 못 푼 사람들 여기 잠깐 보자. 자, 1번부터 볼게. 1번 답 나왔어? 너는? 채연이는? 자, 그럼 1번 답 안 나온 사람만 여기 보자. 자, 1번. 자, 차라리 앞에 문자가 왔을 땐 1번 풀이 해달라 그랬지. 1번 풀이 해주면 n, n-1, n-1.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 그래서 좌변은 끝났고 우변은 12. 맞니? 그러면 n과 n이 지어지고 이 12는 4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두 녀석이 연속된 자연수라서. 그러면 얘가 큰 거, 얘가 작은 거잖아. 그럼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면 분모성 8입니다. 그래서 n은 오히려 이렇게 쳐주면 돼. 됐지? 자, 2번 안 나온 사람 여기 볼게. 자, 2번은 퍼뮤테이션 앞에 R이 문자로 나왔을 때는 두 번째 풀이로 해달라고 했어. 첫 번째 풀이로 하면 너무 복잡해서 못 푼다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로 푼다고 하면 두 번째 풀이는 일부를 전체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일부를 전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자에는 n 앞자리에 있는 수를 팩토리얼로 쓰고 분모에는 앞에서 뒤에 걸 뺀 걸 팩토리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얘는 3팩토리얼 일단 그대로 쓰고 이게 1, 2, 6. 자, 근데 얘가 좀 약분이 될 것 같아. 6으로. 그럼 얘는 1, 6, 2, 12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봐봐. 7팩토리얼은 다시 표현하면 7 곱하기 6팩토리얼도 표현이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이거 7로 약분시킬 수 있어서 7만 약분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지워주면 얘는 이제 30이 되고 맞니? 맞아 안 맞아? 7 나누기 210은 30 아니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6팩토리얼을 이걸로 이제 나누기를 해줄 건데 얘를 1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볼게. 그러면 6팩토리얼 30 얘가 7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 지을 건데 얘는 30은 6 곱하기 5잖아. 이거 잘 봐야 돼. 풀이법을 잘 봐야 된다. 그냥 깡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시행착오가 많아져. 6 곱하기 5잖아. 근데 6팩토리얼은 1부터 6까지의 곱이지. 그래서 얘는 1부터 6까지의 곱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얘네만 싹싹 지워지니까 얘가 얘와 같대. 그 말은 얘는 4팩토리얼이었고 그게 얘와 같다는 소리는 R은 3이면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추론을 하면서 그냥 생으로 계산만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우리 좀 더 해볼게. 자, 여기 모두 다 칠판. 자, 우리가 n 팩 퍼뮤테이션 R은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순서별로 하는 거라네. 근데 여기서 반드시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음수가 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r뿐만이 아니라 n과 r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한번 납득시켜주면 3 퍼뮤테이션 5라는 소리는 3개 중에 5개를 꺼내서 배열하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3개 중에 5개를 꺼낼 수 있어 없어? 못 꺼낸다고.
부족하잖아. 그래서 3개 중에 5개를 꺼내면 이건 무서워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5개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얘는 3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참고해서 1-2번 풀어볼게. 202페이지 1-2. 아, 이게 손가락 안 나와? 손가락. 아니야. 아니에요. 또 나온 사람. 2-1번 1-2. 아. 정답. 기회는 한 번. 아, 네. 우리가 뒤에가 R이 나오면 두 번째 계산으로 풀라고 그랬어. 정답. 자, 서은이가 맞췄어. 기대가 아직 안 나와? 자, 30초 넣어줄게. 자, 못 푼 사람도 여기 보자. 자, 다음 중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뭐 R을 찾으나 끝내라. 자, 먼저 두 번째 R이 나오면 두 번째 계산. 두 번째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N 퍼뮤테이션 R이 있을 때 N으로 하지 말자. 뭐 5 퍼뮤테이션 3이 있을 때 첫 번째 계산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는 우리끼리 첫 번째 계산이라고 하고 두 번째 계산은 자에는 앞에 있는 거에 팩토리얼을 써주고 분모는 부수를 뺀 팩토리얼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게 두 번째 계산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쪽에 문자가 들어왔을 때는 두 번째 계산으로 해달라. 그러면 두 번째 계산으로 해보면 얘는 6팩토리얼이 분자에 가고 분모에는 6-R 팩토리얼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6팩토리얼이 분자에 가고 분모에는 6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6 빼기 R 마이너스 분배 법칙으로 얘는 7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7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그러니까 되지.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6팩토리얼이 서로 같으니까 이거는 1로 처리가 될 거고 얘를 서로 크로스로 곱해주면 7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부등호 안 바뀌고 다 양수니까 그리고 4에 6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여기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지금 얘랑 얘는 서로 약분이 가능한 상태야. 어떻게 약분이 가능하냐면 얘는 7 마이너스 R 곱하기 6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이거 따라오는 사람? 채원이 따라와. 그래서 얘보다 하나 줄인 거에서 끝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얘보다 하나 줄인 게 6 마이너스 R. 그럼 끝까지 다 곱하는 게 이거라는 거야. 여기가 되니? 자, 그러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 지금 현재 똑같으니까 이 약분이 가능하다. 그럼 따라서 결과가 7 마이너스 R이 4보다 크다고. 그럼 미지수 왜 얘를 올려옮기면 3하고 R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3, 2, 1 이걸 다 더해주면 정답 6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7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서 아까 이해된다며. 아니 그거 말고 맨 밑줄에서 저 얼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뭐예요? 자, 봐봐.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팩토리얼로 표현 가능해? 얘는 1부터 5까지 곱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 마찬가지로 7-R 팩토리얼은 얘보다 7-R을 먼저 쓴 다음 얘보다 하나 작은 거 1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1을 빼면 6-R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은 얘랑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준 거야. 이거 분모가 아니야. 바꿔서 표현한 거야. 시우도 뭔 말인지 알겠니? 기록이 됐어? 태어나 됐어? 서원이 너 다 맞췄지 이거?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한 장 넘겨서 이제 좀 쉬워져. 자, 여기 봐봐.
지금부터 이제 다 중학교 내용인데 이제 퍼뮤테이션을 써서 그냥 표현하는 거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퍼뮤테이션. 자, 일단 보면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였어. 그럼 중학교 버전으로 여기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으면 맨 앞자리에 오는 사건의 경우는 6명이 모두 다 올 수 있으니까 사건의 경우 수가 6되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은 한 명 줄어서 오고 4, 3, 2, 1 이렇게 6개의 사건이 발생되지.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사건이 결론을 만들 때 함께 발생되면 고백 법칙 해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 맞아? 근데 우리는 1부터 순서대로 커지는 숫자들을 곱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하고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 6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는 소리는 6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6팩토리얼 720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 2번 해볼게. 6명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래. 그럼 중학교 때는 6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는 첫 번째 오는 사건이 6, 두 번째는 5, 4, 3 해놓고 고백 법칙 이렇게 해서 풀었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부터는 문장을 읽자마자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순서 배열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해놓고 1번 풀이든 2번 풀이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풀어라.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계산하면 끝나겠지. 기록이 따라오니?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계산하면 30이고 이거 계산하면 10이니까 360 이렇게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이제 마지막 6명 학생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데 그럼 봐봐.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는데 그러면 반장을 뽑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걸 6이라고 할 수 있지. 부반장을 뽑는 건 반장이 1명 뽑혔으니까 남는 경우가 5개야. 그래서 얘는 사건의 경우 사고. 그래서 6 곱하기 5로 중학교 때 풀었다고. 근데 이것도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있으면 A, B가 반장, 부반장 될 수도 있지만 B, A가 반장, 부반장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 바꿈이 가능한 경우는 무조건 수녀를 생각해주고 6명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라라고 하면 6명 중에서 2명을 뽑은 다음 순서 배열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뭔가 연관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중학교 풀어도 상관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6 곱하기 5 해서 33번을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니? 좀 참고해서 자 우리 또 하나씩 풀어보자. 자 이건 진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좀 어렵게 가자. 아닌가? 자 해보자. 2-1번 쉬운 걸로 먼저 맞추면 돼. 속으라고. 아 제가 죄송해요. 나왔어? 기획이? 손가락으로 정답. 자 기획이 맞췄고 시우 1번이요. 정답. 정답. 자 정답 210이지. 210 나오니? 210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좀 어렵게 2-3번 해볼게. 그렇지. 잘했어. 정답. 기회가 나왔어? 정답. 정답. 오 훌륭해. 자, 나온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자. 아니 앞에서부터 풀고 있던가. 200, 200이지. 정답. 자 서연 해보자. 자 한번 봐봐. 서로 다른 n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4네. 그럼 n장의 카드란 n개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n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하네. n 팩토리얼은 24가 같다 했고 아까 전에 몇 팩토리얼이 24가 같다 했어? 아니 4? 4 팩토리얼이 24가 같으니까 n은 다 이렇게 표현해. 뭔지 알겠니? 자 다들 잘 풀어놓고 자 그 다음 우리 또 같이 보자. 계속 우리는 중학교 과정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제 퍼뮤테이션 입히는 거를 자꾸 시도를 해주면 되는데 자 이것도 예시만 좀 같이 보자. 이거 칠판 봐봐. 자 여성 남성이 있는데 여성 4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자 여기서 너희 작년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웃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보호막을
만들어줘라. 무조건 보호막을 만들어줘.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성 4명과 남자 3명이 있대. 그러면 여 1, 여 2, 여 3, 여 4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남자 3명, 남 1, 남 2, 남 3이 현재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4명이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채연아 뭘 만들라고? 보호막을 만들어주라고. 그러면 여성들이 무조건 이웃에 있어야 되니까 여성들에게 보호막을 이렇게 만들어. 그럼 보호막을 만드는 순간 얘네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남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보호막을 만드는 순간 얘를 한 명 취급하는 거야. 승훈아 몇 명 취급? 한 명씩.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순서 배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보호막을 만드는 순간 사람이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풀이로 해보면 일단 네 사람이 순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 4, 3, 2, 1 해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여성이 순서 바꾸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여성의 순서 바꿈 4, 3, 2, 1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좀 고동 풀이로 바꿔주면 자 지금 4개를 일렬로 세워라 라는 것은 4 퍼뮤테이션 4를 뜻하는 거잖아. 그 말은 4 팩토리얼과 같으니까 일단 4 팩토리얼 써주고 두 번째로 또 함께 막 발생이 돼야 될 사건이 이 보호막 안에서도 순서 바꿈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도 4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산할 때 24 곱하기 24로 여기 답 써주면 그게 정답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걸 참고해서 3-1번 해볼게. 모음은 아이유 다시 3-1 푼 거 맞아? 3-1 아 아니야. 설마? 다시 뭐라고? 아닌데 3-1 푼 거 맞아? 아니야. 잠깐만 뭐라고? 너는? 자 선이가 맞췄어. 선이가. 기배가 뭐 잘못 말했어. 다시 해봐. 그게 답이야. 얼마야? 정답. 얼마인데? 자, 답 나온 사람은 앞에서 또 좀 풀고 있을게. 아닌데? 아니에요? 수가 일단 봐야 되니까. 근데 다행이네. 시우야, 너 답 나왔지? 자, 여기 안 나온 사람 여기 보자. 자, 다음 펜슬이 있는데 얘를 모음끼리만 이웃하도록 만들어 달래. 그럼 모음이 지금 얘랑 얘 이 2개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웃하라고 하면 보호막을 만들어 주라고 했어. 한 명씩. 그럼 남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4개야.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5명을 줄 세운다라는 것은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순서 배열하는 거잖아. 그리고 5팩토리얼. 그리고 보호막 안에서도 순서 배열이 가능하지. 그럼 2명 중에 2명을 뽑는다. 이 퍼뮤테이션이. 걔는 전체로 표현하면 2팩토리얼을 쏜다. 따라서 5팩토리얼은 시우야 계산하면 얼마? 120. 120에다 2 곱하면? 그래서 정답 246이 나온다. 세다 얼마인지 알겠니? 너 맞췄어? 답이 틀렸어요. 아 그럼 이거 같이 봤어야지. 네, 맞은 줄 알았는데 틀렸어요. 자 서연아 보자. 잘 챙겨. 나 지금 모음이 2개밖에 없대. 어? 근데 모음이 이웃해야 된대. 이웃하면 우리 무조건 무슨 막을 만들어라? 보호막을 만들라고. 보호막을 만들면 이제 한 명 취급되는 거지. 그러면 이 5놈을 순서 배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4개가 남는 거예요. 얘를 한 명 취급하고 하나, 둘, 셋, 넷, 5명을 순서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모두 순서 배열이니까. 맞니? 그래서 5명을 순서 배열하라는 것을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순서 배열해라 이거지. 근데 이거는 5팩토리로 표현이 가능하다며. 5팩토리로 쓴 거야. 그리고 이 2명도 순서 배열이 가능하잖아. 그럼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 배열해라 이건데. 얘는 전체를 순서 배열하는 것은 팩토리로 쓸 수 있다. 얘만 순서 배열하는 사건. 근데 곱하는 이유는 전체도 순서 배열해야 되는 사건이 필요하고
함께 필요한 게 안에서도 순서 배열하는 사건이 필요하니까 500법칙으로 곱셈고 처리해주면 돼. 그럼 5팩토리얼은 계산하면 얼마? 120. 5팩토리얼 얼마라고?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주면 좋냐면 3팩토리얼이 얼마야? 아니 6. 4팩토리얼은 3팩토리얼 4 곱하면 되지. 얼마야? 5팩토리얼은 4팩토리얼에다가 5 곱하면 되지. 얼마야? 그렇게 외워주라고. 얼마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자, 우리 계속 해볼게. 자,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 자, 지금 다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실판 한번 봐요, 실판. 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 이거 잘 봐야 돼. 자, 먼저 여성을 먼저 세워. 이렇게. 남성만 이웃 안 하면 되는 거라며. 그런 다음 남성이 이웃을 안 하려면 여성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순열이란 n개 중에 r개를 택한 다음 순서 배열하는 게 순열이라며. 맞아? 그러면 지금 남성이 이 5개 중에 3개를 택한 다음 걔네끼리 자리 바꾸면 남성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들어봐봐. 자, 지금 남자 3명, 여자 4명이 있는데 얘네만 이웃 안 하면 된대. 그래서 일단 여기 여성을 모두 앉혀놓고 이 뾰족한 애들만 남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5개 중에 3개를 택한 다음 순서 배열까지 해줘야 된다. 그걸 왜 해줘야 되냐 봐봐. 1, 2, 3, 4, 5번 자리라고 했을 때 남성 A, B, C가 이 자리 중에 일단 3개를 택할 거야. 그럼 3개를 택한다는 소리는 뭐 이렇게 택할 수 있겠지. 근데 택하기만 하면 안 되고 A, B, C가 이렇게 와서 택하기만 하면 안 되고 얘네들끼리 자리 바꿈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리 바꿈을 해줘야 되니까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자리 바꿈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택해서 이 자리 바꿈하는 택해서 자리 바꿈하는 게 순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성이 1번부터 5번 의자가 있는데 일단 이 중에 3개를 택한 다음 앉아서 순서 배열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남성이 여기를 택하는 경우가 있어. 5개 중에 3개를 택한 다음 순서 배열한다. 오피삼을 써줘요. 남자가 여기 쑥쑥쑥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다음 순서 배열하는 게 오피삼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여성들도 자리 바꿀 수 있지. 근데 여성들은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순서 바꿈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4팩토리얼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5P3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게 핵심이야. 5P3이 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참고해서 4-1번 풀어보자. 4-1. 정답 12? 아니야. 자, 이거 승우가 맞았어. 승우가 갈 때 꼭 달라고 해. 네. 내가 자꾸 요즘 까먹는 것 같은데. 정답 12? 아니야. 12로 나오는 이유가 있나 보네. 왜 그랬을까? 자, 30초. 얼마? 정답 24? 아니야. 자, 여기 안 나온 사람도 보자. 이거 배우면 돼. 모르면 이제 새로 배우면 되고. 지금 문제 보니까 농구 선수 2명, 배구 선수 3명인데 농구 선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선을 봐야 돼. 자, 배구 선수 먼저 배치. 이렇게. 농구 선수가 이웃 안 하려면 요 뾰족한 자리 4개를 선택한다.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면 순서 배열하는 거지. 그래서 4개 중 2개를 선택해서 순서 배열하면 배구 선수들이 이웃 안 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배구 선수들은 3명에서 3명을 뽑은 다음 순서 배열이니까 300도.
그래서 이 계산 마무리하면 4 곱하기 3 6 72 이게 답이 된다. 됐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다 쓰면 우리도 개념 하나 같이 할게. 그래서 오늘은 계속 하면서 중학교 때 했던 걸 자꾸 다시 떠올려 보면 된다. 그리고 그거 내용을 홈페이지과 팩트리얼 쓰는 걸 적용하면 되고. 자 그다음 여기 보자. 여기 교대로 세우는 경우. 항상 이런 문제들은 그림 그려서 풀어주면 좋은데, 자 남성 여성이 각각 4명씩 있는데 교대로 써야 됩니다. 교대. 그러면 그냥 남자는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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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표현해볼게.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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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자 그럼 채연아 이러면 교대로 쓰는 거 맞아? 맞지? 그래서 교대로 쓰는 경우는 요게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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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성이 교대로 쓸 때 이렇게 교대로 쓸 수도 있겠지. 교대로 쓴다는 소리는 이 2가지 경우를 다 확인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성들만 줄 세우는 경우 4팩토리얼, 여성들도 4팩토리얼. 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정답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교대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수가 이렇게 같을 때는 2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성이 한 명이 준다라고 하면은 교대로 쓰는 경우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성 둘 중에 인원수가 다른 경우는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는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답이 나오겠지. 아 상관없. 여기 있든 여기 상관없지. 그냥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앉을 거니까. 근데 헷갈리면 물어봐 그렇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너 지금? 교대는 지그재그로 서야 된다는 소리야. 지그재그로. 너의 왼쪽과 오른쪽은 남자만 있어야 된다고. 아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네 교대가 아니잖아. 교대가. 3명이 좀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대는 항상 내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어야 된다. 양쪽에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참고를 해서 자 4-2번 해볼게. 정답. 잘하네. 길이 나왔어. 정답. 정답. 너 나왔어? 여기 봐봐. 정답. 정답. 수야 나왔어? 얼마라고? 86? 36 아닌데? 자 여기 쉬운 거 잠깐 보세요. 왠지 자음이나 모음이나 개수를 잘못 센 것 같아 느낌이가. 자 일단 여기서 얘를 나열할 때 자음 모음을 교대로 쓰게 하래. 그러면 모음은 아이오우니까 요거 3개 맞아? 그럼 모음 써주고 자음 써주면 교대가 되겠네. 그런데 이게 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3팩 곱하기 3팩 얘도 3팩 곱하기 3팩 같은 수니까 곱하기 그러면 36 곱하기 2가 72 이렇게 준다. 뭐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지금 몇 시냐? 자 그러면 지금 또 개념하면 또 시간 오버되니까 각자 문제 풀고 있자.